우리 주변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해본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처에 물어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지식인, 블로그 이런 데서 학점은행제 정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이나 영상들 90% 정도는 광고 투성이에 장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죠.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써야 할 사람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내가 정말 학점은행제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점은행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학위 취득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학교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 대졸자 전형,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위한 학력 개선, 그리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학은제를 시작하죠. 근데 이 학은제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하냐, 대부분 이 5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뚜렷한 목표 없이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불법 대행 플래너를 만나서 사고가 생겼거나 거의 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2가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후회를 합니다. 불법 대행 플래너한테 잘못 걸렸을 때 심하게는 학위를 못 받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실제로 불법 대행 플래너에게 속아서 학위 취득을 못 받았던 분이 저희 채널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 보유학점이라는 전형으로 편입을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학은제를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불법 대행 플래너 순서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학은제가 옳은 상황은 없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다니는 게 이득인지 학은제를 하는 게 이득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갈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학력과 학벌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학력은 말 그대로 최종 학력, 고졸, 전졸, 대졸 이런 거고, 학벌은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같은 겁니다. 이걸 쪼개면 학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 같은 거고, 학벌은 출신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개이득인 거죠. 학은제를 통해서 학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학은제 자체로 학벌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학은제로 내가 원하는 학교의 편입 조건을 갖추고 그 학교를 졸업한다면 학은제는 학벌을 갖추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 학벌을 갖추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려고 한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존하는 학위 취득 제도 중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2년 동안 다녀야지 다른 학교에 편입을 지원할 수 있죠. 근데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서 1년 만에 일반 편입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자, 학은제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대학원 입학이나 자격증 응시 자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은제를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결론은 이 5가지 중 하나를 고려한다면 학은제 진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학은제를 진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을지 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학은제를 이용해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지식인에서 학점은행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거의 90% 정도는 플래너가 쓴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래너가 뭘까요? 플래너를 다른 말로 학습 멘토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학습 설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플래너들은 유튜브, 지식인, 블로그 정말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플래너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이상한 플래너한테 잘못 걸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만약 편입 조건을 갖추려고 학은제를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기간에 편입을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플래너가 정말 문제가 있는 플래너인지 문제가 없는 플래너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래너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법 대행 플래너, 그리고 국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원 소속의 플래너.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이 학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불법 대행 플래너를 먼저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학위 취득 과정에서 자격증을 3달 준비해서 땄는데 이 자격증이 학점 인정이 안 된다? 그럼 그 시간과 비용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금방 말했듯이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교육원 소속의 플래너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플래너는 고르시
고르십시오. 불법 대행 플래너와 다르게 교육원 소속의 플래너는 어쨌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시스템상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주냐면, 학생이 학점은행제 성적이 중요하다면 성적 잘 받는 방법도 전화로 알려주고, 중간중간 복잡한 행정 절차들 처리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옆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중독 포기율이 낮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행 플래너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플래너가 문제가 있는 플래너인지 문제가 없는 플래너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본다고 하세요.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데 우물쭈물 거리는 플래너가 있다? 바로 그러십시오. 막막함. 만약에 내가 학위 취득 과정이든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든 뭐 하나를 끝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막막함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밑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를 주세요.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플랜을 짜보고 나면 그 막막함은 내가 어떤 일을 꼭 진행해야 하는 목표의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도 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편입을 지원한다든지,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의 취업, 학위 취득하고 이직이나 연봉 협상, 이렇게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짧은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워낙에 광고도 많으니까 학습자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저라도 이런 정보 찾는 거에 있어서 난감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학은제를 진행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한두 번만 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카톡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시TV 박준희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